매수가는 4,745원 코리아나가 되겠어요.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그 부침이 심했어요. 자, 근데 코리아나가 2014년에 그 폭발적인 그 시세를 보여주었을 때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화장품주들은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그 시세가 매우 크게 났었는데 먼저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2년까지 요때 구간에서는 1차 선도주, 즉 에이블 CNC란 종목과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국 관광객이 서서히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오면서 그 회사들이 먼저 갔고 그리고 에이블 CNC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주가가 100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소강 상태를 거치고 나서 자 2017년 제가 여기 발효품 부분이 있죠. 2014년이군요. 2014년 7월 달에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때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죠. 자, 방한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품들의 2차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그 한학년까지 겹치면서 화장품들이 계속 부침이 심했었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화장품주 코리아나를 들고 왔던 것은 제가 그 부분을 또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칠판을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 제가 들고 왔던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그 한학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그런 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해 하반기 정도는 다시 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보는데, 자, 먼저 이번에 그 그제죠, 그제 6월 그 말 때 이 한학령이 그 해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 확정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먼저 밀어 올렸어요. 가능성. 주가는 항상 가능성에 가지고 오르고 확정이 됐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 화장품 중에서 그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한국 화장품 그리고 이츠 한불 자, 이런 종목들이 더군다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분 만에 상가로 말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뉴스가 한국관광공사가 중국의 모 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 그 이제 제품을 광고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그 초기 때 그 상승하는 이 각도, 그거는 제가 박병규 매니저가 이 개발한 건데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분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이게 운동 에너지거든요. 이게 질량이고 이게 가속도의 제곱인데 이거를 주가 에너지로 제가 이걸 해석하면 거래량하고 그리고 상승각이죠. 상승 각도인데 자 여기 지금 거래량이 꽤나 많이 터졌습니다. 그 6월 30일 날. 그리고 이 상승 각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하고 상승 각이 컸을 때는 나중에 요것을 반영하는 그 호재 뉴스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옛날 과거에 제가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한학령을 해제한다는 확정적인 뉴스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하반기에 온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의 특성 중에서 먼저 움직이죠. 먼저 선행을 하는 그런 특성을 놓고 본다면 대량 거래에다가 상승 각도가 굉장히 깊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 잠재적인 뉴스가 나중에는 결국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는 주요 이슈를 가지고 오늘 코리아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네. 지금 당장만 본다면 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이 뭐 마스크에 묻어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이 직장인분들 모두 이 메이크업을 굉장히 최소화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화장품 수요가 바로 일어날 개연성이 저는 좀 사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우리나라 한국 주식의 특성은 그 외국의 골드만삭스 그 있거든. 세계적인 투자은행. 그런 투자은행도 자기 나름대로 주가에 자기 그동안의 상식적인 그런 자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해도 우리나라한테 실패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주가는 동학 개미들이 끌어올리는 묘한 이 주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베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악재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악재임에도 주가는 오르는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무료 방송에 말씀드리겠는데 요 말씀 드리면 우리 개미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올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런 가능성 때문에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에다가 각도, 즉 주가 에너지 법칙에 따라 적용을 하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어제 우리 증시가 오전에 그 한 30포인트 정도 올랐던 것이 네. 중국의 PMI 지수 발표가 나왔는데 6개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6개월 최고치는 바로 지난 12월 말에 있었던 네. 그 생산 지표를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중국 관련 것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라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네. 제가 판단을 중국 경기 회복되면 결국 소비도 살아나지 않을까. 또 중국 경기 회복된다는 것은 그간에 미뤄왔던 투자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투자를 할 경우에 이제 네.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공급하는 쪽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그것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뭐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앞으로 그렇게 앞으로 중국 네. 경기가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네. 그 PMI 지수, 네. 이제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은 선행적인 성격도 있고 후행적인 성격도 있을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8,700조, 뭐 거의 GDP의 20% 이상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을 쏟아 붓게 되면은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PMI 지수 올라갈 것이고, 자, 그러한 것들이 잠재적으로 중국 소비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한 거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1918년대에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했었고요. 또 많이 스페인 독감이 걸렸습니다. 근데 주가는 묘하게도 말이죠. 팬데믹이 2차 벌어졌을 때는 더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폭을 낮추고 나중에 더 폭등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형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주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놓고 본다면 화장품주들도 그런 맥락 속에 놓고 본다면 지금 올라가는 이게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본다고 봤을 때 기회 요인으로 생각하면서 자, 이 종목의 목표가는 1차 5,300원 자, 말씀드리고요. 손절매는 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